미국 이익이 판단 기준이냐고 한국이 묻자 미국은 거론할 자격을 되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의 휴대전화가 삼성과 애플을 넘어섰다는 오늘 뉴스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분오열되어 몰락하기를 바라지만 몰락하지 않을 때 몰락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이익을 가져와야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대한민국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면서 미국의 힘 앞에 중국이 곧 무너질 것처럼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구체화한 트럼프 집권 이후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분명 중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중국이란 나라는 댐과 같습니다. 수자원을 확보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안정적인 식수와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합니다. 미국은 댐으로 유입되는 물을 줄여 발전 등 댐에서 얻는 효과를 줄이려 하고 덕분에 효과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줄어든 것은 여유분 중 일부일 뿐입니다.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서 전면 철수하거나 미국과 호주, 러시아가 자원 수출을 중단하거나 하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주요국의 자원과 자본이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댐을 폭파하는 것 외에는 중국 경제가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란 댐을 폭파하는 것, 미국을 포함해 그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댐에 회생 불가능한 문제가 생길까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전쟁의 모습을 보면 중국이 쉽게 가던 길이 조금 어려워졌을 뿐 길이 사라지거나 멈추게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댐 상류에서 소나기가 한두 번 덜 왔다 하여 댐에서 물이 마를 일은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할 수 있는 경제 조치가 단교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국내에서 미국 전위대로 나서서 활약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한미동맹 강화, 안보를 굳게 하는 일이라고 떠들면서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경쟁관계인 나라가 원하는 대로 반중 전선에 앞장서 만신창이가 되라고 떠듭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국제 질서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며 반중하지 않는다 하여 정부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정부가 노력하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상황임에도 대체 이들의 뇌는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가 통제할 목적으로 위장한다 주장하며 국민과 정부 간 불신을 만들려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면 모이고 걱정되지 않냐고 물으면 신이 지켜준다며 걱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다름 아닌 총을 안 든 탈레반 같은 자들입니다. 탈레반처럼 자신들의 신념 외에는 국민의 안위나 국가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없지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여파로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파탄이 날지 모르지 않는데 종교나 신념이 그 모든 것 위에 있다 여기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력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탈레반입니다. 탈레반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다 파탄나고 어려워져도 미국, 일본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듬직한 동맹이라 한마디 하면 만족하는 지독한 사대와 식민사관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국제위상이 왜 올라갔을까요? 경제가 10위 내외에 자리한 지는 제법 되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정치적 위상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외세에 끌려가고 한국만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었다가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동반자 정책을 일관되게 펴는 한국이 새롭게 각인될 무렵 미국은 코로나 기원과 무역을 연계한 반중 정책을 했고 유럽은 국경과 도시를 봉쇄하며 국민과 대립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만을 위해 보건정책에 소극적이었고 인도는 종교 행사를 위해 보건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불편에서 오는 손해와 보건정책이 실패해서 오는 손해 사이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국경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종교계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시민들이 주장했고 코로나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는 선동에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하며 혼란을 막았습니다. 초창기에 국내외의 비판에 시달렸지만
선제검사 추적 관리 시스템은 K-방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국경을 열어야 한다. 보건정책을 공유해야 한다. 적의 발국과에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 정치가 아닌 전문가를 존중하는 보건행정이어야 한다. 보건정책은 투명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주장하고 이 주장이 설득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친미국가입니다. 나토국인 터키처럼 미국과 다툼도 없고 프랑스나 독일처럼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도 정치 경제에서 여전한 교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외교 정책의 결과로 중국, 일본, 미국의 아주 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될,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노역과 관련해 암유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명령했습니다. 전문가란 이름으로 나선 이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일본의 추가 보복이 우려되니 대통령이 결단해 풀어야 한다 요구했습니다. 조선 중앙동아일보에 등장하는 이 전문가란 놈들은 왜 언제나 한국이 굽혀야만 해결된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놈들 입에서 일본이 뭘 노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식민사관, 4대 사관에 찌든 모습에 구역질이 납니다. 우리 주권과 국익에 중요한 관계를 지닌 국가여서 미국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영상을 올리지만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고 반미주의자도 아닙니다. 아니, 내 나라 내가 지킬 테니 외세 군대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주장일까요? 내 나라 내가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주에 대한 국민의식과 잘 준비된 군대입니다. 군대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를 작전이라 합니다. 작전이 적용되는 작은 단위의 부대나 병사에겐 임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작전은 계획과 수행으로 나누어집니다. 군수 내부가 작전 계획을 만들고 지휘 계통에 따라 내려가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대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작전의 효용성 판단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론이나 항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장교는 명령하고 간부와 병은 따라야 합니다. 특히 전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는 종전하지 못한 휴전 상태의 국가입니다. 남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본다면 내전 중인 상태로 70년을 대치하는 국가이고 북한은 토벌하거나 흡수해야 할 대상입니다.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본다면 국경을 맞대고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경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외세가 됩니다. 남북한은 미묘하게 이 두 개의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중국, 일본과 같은 외세로서 북한을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냥 북한으로 봅니다. 참으로 복잡 미묘한 관계가 남북한입니다. 남북한은 휴전 상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전시입니다. 자주 국방을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자주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전시작전 통제권은 대한민국에 더욱 중요합니다. 100번을 양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남한이 지녔을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는 1975년까지 뒤처졌고 군사력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뒤처졌습니다. 아무리 뒤처졌다고 해도 미국과 아프간만큼의 차이일 순 없겠지만 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미국의 안보를 의지했다고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대한민국은 북한을 경제와 군사에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남북한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원조하는 나라입니다. 남한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원조하도록 그 원조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유엔 산하 경제기구에서 2021년 대한민국을 강제로 선진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들이 G7 국가들과 같은 위상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있고 G10이나 G11을 구상할 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 안보보좌관 설리번과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입에 침 튀기며 확인했듯이 한국 군사력은 세계 6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시작전 통제권이 자국이 없습니다. 당연히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없습니다. 미국이 까라면 까야 하고 숙이라면 숙여야 하고 몸을 대라 하면 몸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명백한 위험을 감지해 선제 공격을 날리려 해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기습적인 침략을 받았다 해도
제대로 된 반격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허락과 지위의 판단 중심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이익이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한민국, 나아가 한민족의 터전인 한반도에서 한민족이나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슈화가 되도록 후보들 진영에 대선 공약에 넣으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